발표를 시작할게요. 일단 목차는 저희가 일단 여태까지 배웠던 거 잠깐 살펴보고 활성화 함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것부터 먼저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단순 선형 회귀로 단순한 모델 입력값에서 그냥 가중치 W 곱한 다음에 바이어스 더해가지고 출력값을 출력시키는 단순한 모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XOR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XOR 문제 뭐 이런 모양을 분류할 수 없어서 직선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뭐 윈터를 맞이했다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곡선을 이렇게 그어서 분류를 해야 된다는 문제로 이제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비선형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어를 많이 쌓아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으면은 층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냥 뭐 WX 플러스 B에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다시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레이어를 쌓게 되면은 그냥 가중치 W와 바이어스를 구하는 문제로 다시 회귀하게 돼요. 그래서 싱글 레이어랑 다름이 없어지니까 레이어를 쌓는 데 있어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꼭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액티베이션 펑션은 꼭 비선형 함수여야 되고, 비선형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쓴 다음에 레이어를 쌓아야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저번 주 예시 코드를 했었는데 싱글 레이어에 그냥 시그모이드 함수를 넣어서 XO 문제를 한번 해결하려 해봤었죠. 근데 어큐레이시가 0.5로 나와서 그 XO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선형 모델은 레이어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멀티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꼭 비선형 함수를 써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었고, 그러면 이제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적으로 말고 모델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왜 중요하냐면, 모델적으로는 일단 그 과적합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일단 학습이 먼저 모델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함수랑 옵티마이제이션,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그 모델 학습을 잘 하는 게 목표고,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활성화 함수를 쓰면 되냐.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활성화 함수는 이제 디폴트로 렐루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인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배웠던 우리 활성화 함수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였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오른쪽처럼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기울기 소실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다들 쉽게 이해하셨을 텐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보면 양 극값 쪽에서 기울기가 굉장히 작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울기를 계속 없애는 부분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인 체인 룰을 배웠었어요. 체인 룰이 이제 뭐냐면 그 글로벌 그레디언트, 이전에 구했던 기울기에다가 현재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 이게 이제 그 체인 룰 방식인데,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이제 양 극값으로 가서 기울기가 하나가 0이 나와버리면 체인 룰 때문에 계속 0이 곱해지게 되니까 모든 기울기가 다 0으로 가버려서 이렇게 레이어가 의미가 없어지는,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전부 기울기가 0이 되어버리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모이드의 두 번째 문제가 논제로 센터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0에서 1 사이의 값만, 계속 양수의 값만 그 출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선형 모델로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쌓게 되는데, 시그모이드에서 양수의 값을 내뱉으면 그게 다시 입력값으로 가면서 계속 양수의 값만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했듯이 체인 룰에 의해서 W를 구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기울기는 W잖아요. 근데 이 W를 체인 룰에 의해서 구하게 돼요. 그러면은 W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입력값인 X예요. 편미분했을 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전에 구했던 글로벌 그레디언트를 곱하게 되는데 로컬 그레디언트가 계속 양수니까 얘는 양수의 값으로 고정이 되죠. 그러면은 글로벌 그레디언트가 이제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W의 부호가 결정이 나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 그레디언트가 전부 음수다? 그러면은 전부 다 양수다? 그러면은 모든 W가 음수가 되고 모든 W가 양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입력값이 x1, x2인 모델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넣어서 레이어를 쌓았을 때 입력값이 두 개니까 W1과 W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됐는데 이 별 모양이 최적의 W1과 최적의 W2인 이 코스트 펑션이 가장 낮게 되는 W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그레디언트가 양수가 나오게 되면 W, W 둘 다 양수가 돼서 그 업데이트 할 때 둘 다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근데 글로벌 그레디언트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둘 다 음의 방향으로 가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 현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을 굉장히 저해시키고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노온제로 센터 문제가 시그모이드의 또 다른 문제점이고 그 다음 시그모이드의 문제점은 이제 익스포넨셜 연산이에요.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렐로 함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항상 비선형 함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선형 함수가 항상 스무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W 업데이트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익스포넨셜 연산이 들어간 시그모이드 함수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이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스무스한 구간에서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게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스무스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면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연산이 이제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중에 또 하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는 마지막 층에서 아웃풋 펑션으로만 이용하자.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는 실제로 아웃풋 펑션으로만 이용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아니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남았잖아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시그모이드랑 굉장히 유사하죠. 차이점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는 양수만 나오지만 얘는 음수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지그재그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데 나머지 두 가지의 시그모이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도 아웃풋 펑션으로만 이용하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렐로 함수가 드디어 나왔는데 왜 렐로 함수를 써야 되냐면 렐로 함수를 보면 이제 기울기가 소실되는 부분이 앞선 함수에 비해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었죠. 한 군데로 줄었고 익스포넨셜 연산이 없어서 여기 스무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두 함수에 비해 로스 수렴 속도가 6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CS231N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고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기울기 소실 문제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하지만 얘도 이제 0이나 양수의 값만 출력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지그재그 현상은 아직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지만 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 기울기가 죽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뭐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데드렐루라고 합니다. 데드렐루라고 하는데 그 기울기 소실되는 부분이 보통 평균적으로 전체 레이어에서 1-20% 정도 데드렐루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시그모이드에 비해 기울기 소실 문제도 거의 해결했고 현저히 적고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렐루 함수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상용화되는데 가장 큰 이유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렐루 함수를 디폴트로 쓰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밖에 이제 렐루 함수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뭐 리키 렐루나 뭐 ELU, 뭐 랜덤 리키 렐루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더 발전된 것들이 있는데 왜 렐루 함수를 디폴트로 쓰면 좋냐? 그러면은 이제 렐루 함수에서 이 발전된 함수들은 렐루에서 약간 파라미터를 좀 더 추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파 값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를 넣고 약간 비선형성을 또 가했어요. 여기 이제 스무스해졌죠.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렐루가 일단 가장 좋기 때문에 디폴트로 렐루를 쓰는 게 좋다고 한 거고 약간 성능 욕심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렐루, 리키 렐루나 맥스아웃 함수를 쓰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캑을 최근에 캑을 컴피티션을 많이 봤는데 보통 렐루나 리키 렐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 렐루를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설명드릴게요.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명하면 디폴트로 아담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옵티마이제이션은 저희가 여태까지 뭐 조금씩 써왔잖아요. SGD를 써왔는데 그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운 게 MSE를 코스트 펑션으로 했고 기울기 그 MSE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최적의 W를 이제 채택해서 모델로 이용하는 이런 옵티마이저로 SGD를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사실 레이어를 많이 쌓고 완전히 딥 뉴럴 네트워크로 가고 뭐 데이터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입력 함수가 많아질수록 입력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산에서 눈을 감고 가장 낮은 지점을 눈을 감고 내려오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제 어떤 옵티마이저를 쓰면 되냐? 옵티마이저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로컬 미니마예요. 완전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굉장히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최극수 지점이 아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W 집단이 있는데 다른 기울기가 0인 지점에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새들 포인트인데 얘는 이제 기울기가 0이 아니지만 너무 작은 부분에 걸려가지고 평평한 지점에 걸려서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그 아까 말했던 시그모이드의 그 평평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때를 말하는 건데 새들 포인트를 더 크게 키워서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로컬 미니마는 이제 모든 W의 집합들이 그 로컬 미니마에 걸렸을 때를 말하는데 그 확률이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들 포인트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새들 포인트의 문제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점을 새들 포인트 문제가 잘 안 걸리도록 옵티마이저를 고르게 되는 건데 옵티마이저 이제 새들 포인트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가속도를 추가한 모멘텀 방식은 그 SGD에서 이전에 구했던 기울기에 일정 비율을 조금 더 더해서 빨리 그 업데이트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구했던 기울기에 일정 비율을 더 더하면 더 빨리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그재그 방식인데 기울기를 이제 더하는 식으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그 기울기 제곱을 기울기에 나눠가지고 루트를 씌워서 나누면은 그 약간 스케일링의 효과가 일어나서 지그재그 형식이 약간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그 최적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측면의 방식이 있고 방향 측면의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노란색이랑 검은색이 이제 방향 측면을 추구하는 어댑티브 방식인 거고
이 초록색이랑 보라색이 속도를 측면으로 중요하게 여긴 그 모멘텀 방식인 거죠. 이렇게 보면 뭐 속도를 중요하게 여긴 방식은 이제 오버슛이 조금 심하지만 빠른 속도로 최적화를 해 나가는 걸 알 수 있고, 노란색이나 검은색은 속도는 그거보다 느리지만 그 별의 부분에 있어서 그 좀 올곧은 방향으로 최적화해 나가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아담을 쓰자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담은 뭐냐? 아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섞은 게 아담이고, 실제로 효과도 아담이 제일 좋았다고 하고, 제가 또 컴피티션을 살펴볼 때 옵티마이제이션도 많이 봤는데 보통 아담이나 아담 W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쓰더라고요. 아담 W는 이제 아담에서 속도를 조금 더 추가한 옵티마이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담이나 아담 W를 디폴트로 쓰면 된다.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중치 초기화 방식이 남았죠. 가중치 초기화 방식은 똑같이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 뭐 세터레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기법이고, 이따 제 뒤에 설명을 해주실 텐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떤 방식이냐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출력층에서 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넣기 전에 그 입력 값들이 있잖아요. 그 입력 값들을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기울기가 소실되지 않는 부분으로 그 범위를 강제시켜 버리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잘 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가중치를 처음에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그 이제 세터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위를 조정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범위가 또 조정되고 세터레이션 문제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간접적인 방식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훨씬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요새도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많이 쓰이나 많이 알아봤는데, 그 보통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아직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뭐 중요하다고 많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공부한 대로 발표를 해보자면, 이게 효과부터 살펴보면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선, 빨간색 점선은 이 빨간색 탄젠트 함수에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하고 결과를 뽑은 건데, 테스트 에러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의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처음에 모든 W 값들을 0이나 동일한 상수로 쭉 배정하고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입력값에서부터 모든 뉴런이 전부 똑같은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화성화 함수가 작동을 하지 않고 레이어를 쌓은 의미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0.01을 여기 곱했죠, W에. 엄청 작은 값들을 초기 값으로 설정해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이 결과고, 이게 보면은 어떤 그래프냐면,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용한 거고, 이게 각 레이어마다 출력 값들의 분포를 확인한 건데,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일단 분포가 확실히 살아있죠. W의 값들이 제 기능을 한 건데, 이게 점차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가중치의 값을 너무 초기에 작은 값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곱해지면서 출력 값들이 전부 0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거는 기울기의 소실 문제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 작은 값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로 W를 배정시키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그게 맞는가를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입력층이랑 출력층이 있고 은닉층이 이렇게 있어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레이어가 일단 여러 개니까 우리는 이 전 레이어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입력값들은 0에서 1만 나올 거예요. 0에서 1만 나올 거고 이 가중치 W 값들은 아까 유니폼 분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들만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은닉층의 뉴런은 100개예요. 그럼 이제 다 프로덕트 해서 이렇게 시그마를 씌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값들을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가지고 시각화하면 어떻게 되냐. 최대값은 이제 입력값의 최대값은 1이죠. 그리고 웨이트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최대값은 1이에요. 뉴런이 100개니까 다 프로덕트 하면은 100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 최소값은 그 음수니까 마이너스 100이 나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터레이션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되죠. 이거를 제가 자세한 예시로 설명드린 이유가 뉴런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뉴런의 개수가 1000개면은 범위가 1000에서 마이너스 1000으로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뉴런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근데 이제 백프로퍼게이션도 해야 되니까 인풋 뉴런의 개수뿐만 아니라 아웃풋 뉴런의 개수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니폼 분포로 웨이 가중치 초기화를 했을 때 양 극값 여기 100이고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은 양 극값에 이렇게 출력값들이 나온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분포를 우리가 웨이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잘 조정만 하면은 레이어를 더 많이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익스플로드 하지 않게 레이어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장점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터레이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가중치를 초기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범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값이 분산이죠. 분산이 이제 정도니까. 그래서 그 좀 고정된 수가 아니고 그 인풋의 뉴런 개수와 아웃풋 뉴런의 개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중치의 분산을 조정해가지고 이게 인풋 뉴런의 개수고 N-out이 아웃풋 뉴런의 개수거든요. 그걸로 이제 분산을 만들게 되는 자비의 노멀 이니셜라이제이션 방식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이거는 이제 활성화 함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에서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썼을 때의 결과예요. 이게 레이어가 깊어져도 끝까지 출력값들이 그 분포가 제대로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제대로 잘 먹힌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까지 설명한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그 활성화 함수로 이제 시그모이드나 탄젠트,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기준으로 나온 거고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렐루 함수는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 이니셜라이제이션과 자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렐루 함수에서 썼을 때 일단 렐루 함수는 0 뒤에 있는 값들은 다 죽죠. 그러니까 이제 값들을 보면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썼을 때보다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썼을 때 분포가 훨씬 더 그 0 쪽이 아니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렐루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쓴다면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질의응답 하실 거 있으시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